네, M7 기업들도 정말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부터 아마존까지 모두 하락불 켜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9% 정도 감소를 했다라는 개별적인 악재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지수단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온 속보성 소식, 엔비디아의 H20, H20 칩에 대한 중국으로의 수출이 제한됐다라는 소식이 엔비디아에도 6%가량의 하방 압력을 더하면서 전반적인 기술주 중심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들 더 전체적으로 있었는지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시죠. 먼저 지표가 한 가지 나왔죠. 소매 판매, 호조로 나왔지만 어제 함께 짚어봤던 것처럼 이 호조가 정말 많이 판매됐다라는 게 아니라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기 전 사람들의 사재기 현상 때문에 이 소폭 선방을 했다라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하겠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협상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죠. 이제부터 협상이 재개가 될 텐데 여기에 원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만 참여를 하기로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점 짚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을 위해서는 미국이 좀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특히 대만과의 문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언급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간밤 가장 주요한 이슈였던 파월 의장의 연설에는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잠시 뒤 브리핑에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 상승 가능성을 피해 사전에 최대한 물품 구매를 해두려는 소비자들의 러시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3월 소매 판매가 7,349억 달러로 전월 대비 1.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을 소폭 웃돈 수치인데요. 특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매출이 5.3% 증가하면서 지표 전체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핵심 소매 판매도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재무장관인 스콧 벤센트만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직접 참여하기로 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일본은 오늘 관세,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에 대한 협상을 위해 온다며 일본과 미국 모두에게 정말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은 그간 무역과 방위를 분리해 대응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지원 비용을 의제로 언급함에 따라 관세와 방위비 등을 묶는 패키지 딜을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하시죠.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열려는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먼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 중국에 대한 비하 발언을 자제하고 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파악되고 있는데요. 또한 중국은 미국이 일관된 대외 정책을 유지하고 중국의 핵심 우려 사항인 대중 제재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파월 의장의 연설에는 어떤 말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죠. 시장이 현 시점 조금 안정을 찾기 위해 기대하고 있었던 일말의 희망, 파월 풋. 결론부터 말하자면 금리 인하는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걸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파월 의장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좀 엿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한 줄로 요약하자면 우리 금리 안 내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의 성명문 함께 요약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1분기 GDP 속보치는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몇 주 안으로 길게는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견조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소비는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꼬집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소비 부분에 있어서도 자동차 판매는 강세를 보였지만 소비자 지출 자체는 감소했다라는 언급을 내놨는데요.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소매 판매 자체도 호조로 나왔지만 관세 정책 전 사람들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파월 의장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재기 현상이 전반적인 GDP에는 압력을 가할 수도 있다라는 언급 내놨다는 점 짚겠습니다. 그래도 1분기 GDP는 소폭 하락하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은 유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오늘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는 관세 정책이
일시적인 하방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또 연준이 파악하는 데 약간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여러 언급이 나왔지만 그래도 한 가지 키워드를 꼽아본다면 이 장기적이라는 키워드였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성장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당장의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발언을 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단기로 나눠서 보는 영향은 관세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관세,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물가 기대치는 여전히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통화 정책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입니다. 파월 의장은 직접적으로 이런 언급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명확성을 기다리기 참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장의 금리 인하, 파월풋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인 연설이 끝나고 나서 Q&A 시간을 통해서 파월 의장의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성명문에서도 통화 정책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우리는 기다리기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했지만 기자들도 파월풋의 영향을 조금은 더 직접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는지 Q&A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연준이 직접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은 없느냐, 그러니까 파월풋을 보여줄 여지가 정말 없느냐라고 물어보자 단호하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입 자체는 직접적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확인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 달러의 부족이 나타나면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느냐라는 기자의 물음에는 달러 공급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의 스왑 시스템까지 거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연설 전체적인 내용이 파월풋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장의 기대 그리고 그걸 확인한 다음 시장의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결국에 파월풋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아직은 잔존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풋을 기대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만큼 시장은 조그마한 뉴스에도 정말 크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